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로켓랩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혹시 우주산업계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우주 경제가 곧 1조 달러 규모로 커진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로켓랩, 이 회사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넘어서요. 기술 분야에서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꾸준한 혁신 투자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라는 거인이 걸어왔던 길이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 로켓랩이 가는 길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은 결정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이게 또 로켓랩의 미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주가 전망 이런 걸 넘어서 빠르게 진화하는 우주기술의 취전선, 그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역시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지금이야 AI 시대를 이끄는 거인이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작은 칩 회사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그 결정적인 요인 뭘까요? 역시 그 GPU 기술에 대한 오랜 집념, 투자 이런 게 핵심이었겠죠.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비디오 게임 그래픽 처리나 아니면 전문가용 그래픽 작업, 이런 좀 제한된 시장을 목표로 했었죠. 근데 엔비디아의 진짜 저력은 단순히 좋은 칩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그 데이터 센터 같은 아주 큰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인공지능 연산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 이걸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칩 자체는 물론이고 그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걸 다 연결하는 네트워킹 기술까지. 말 그대로 엔드-투-엔드 솔루션, 이걸 구축한 거죠. 아, 그 엔드-투-엔드 솔루션.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2006년에 내놓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었죠. 이게 정말 뭐랄까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쿠다. 이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의 그 병렬 처리 능력을요, 그래픽 처리 말고도 다양한 개선 문제, 특히 AI 모델 학습 같은 작업에 훨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기술을 제공했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개발자 커뮤니티 전체를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아주 강력하게 묶어두는 그런 효과를 낳았습니다. 경쟁사들이 그냥 단순히 더 빠른 칩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따라잡기가 어려운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 성벽을 쌓은 셈이죠. 고객들이 한번 쿠다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졌으니까요.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10년간 주가가 28,000%나 뛰었고, 와, 10년 전에는 약 13억 달러였던 시가총액이 지금은 거의 5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니까요. 이야, 정말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그 뚝심,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단기적인 어떤 시장 반응이나 당장의 수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저 멀리 미래의 거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그 핵심이 될 기술에 미리 투자하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엔비디아는 그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냥 증명해버렸죠. 이런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 로켓랩을 보면 훨씬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주로 돌려서 로켓랩을 한번 보죠. 이 회사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주 기술, 특히 그 소형 발사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이제 슬슬 그 성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로켓랩 역시 엔비디아처럼 단순히 어떤 특정 부품이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이른바 풀스택 솔루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로켓랩을 다른 많은 우주 스타트업하고 확실히 차별화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로켓랩은 로켓 설계하고 제작은 물론이고요. 자신들만의 발사장을 뉴질랜드랑 미국 버지니아에 직접 건설해서 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사 과정 전체를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강력한 수직적 통합을 이룬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켓 발사라는 게 극도로 복잡하고 실패하면 그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인 사업이거든요.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또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발사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하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게 되는 거죠. 뭐 초기 투자 비용은 엄청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체 발사장 운영에 더해서 뉴트론이라는 새로운 중형 로켓도 개발 중이죠. 이것도 로켓랩 전략에서 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일렉트론 로켓이 그 소형 위성 발사 시장을 개척했다면 뉴트론 로켓은 좀 더 큰 위성, 나아가서는 위성 군집,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아 올리는 거나 심우주 탐사 임무까지 가능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해요. 이건 로켓랩이 단순히 소형 발사 시장을 넘어서 더 큰 규모의 우주 임무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뭐랄까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 설계해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는 시도, 이것도 중요한 혁신 포인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지오스트라는 회사 기술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위성을 이용해서 우주 상황 인식, 그러니까 다른 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고 추적한다거나 아니면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인수가 로켓랩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엔비디아의 큐다처럼 뭔가 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오스트 인수는 단순히 그냥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다, 이걸 넘어서요. 로켓랩이 고부가 가치 서비스 영역,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 우주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큐다를 통해서 AI 개발자들을 쫙 끌어들이면서 특정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듯이 로켓랩은 지오스트의 그 독보적인 센서 기술이랑 자기들의 위성 제작 및 운영 능력을 결합해서요. 국방이나 정보기관 고객들한테 맞춤형 우주 감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종의 킬러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로켓 발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훨씬 높은 수익성이랑 고객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정 기술을 통합해서 특정 고부가 가치 시장을 딱 공략한다. 이런 점에서 큐다와 유사한 전략적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미 공군 연구소가 내년에 계획 중인 초고속 지점 간 화물 운송 실증 임무에 뉴트론 로켓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정부와의 파트너십 강화, 이 측면에서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네, 그 발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기술력 좋다, 인정받았다, 이걸 넘어서요. 로켓랩이 상업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특히 국방 분야에서 신뢰받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미래의 어떤 군사작전이나 긴급 물자 수송에 로켓을 활용하려는 미군의 구상에 로켓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수주나 기술 개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들어보면 로켓랩의 전략 방향, 그러니까 장기적인 기술 투자, 핵심 역량의 수직적 통합, 그리고 특정 고부가 가치 시장 공략을 위한 기술 확보,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성공 방정식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켓랩이 과연 엔비디아와 같은 규모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당장 현재 시가총액만 봐도 약 290억 달러인데 이건 10년 전 엔비디아 시총 130억 달러보다 이미 2배 이상 많거든요.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엔비디아가 보여준 그 28,000% 같은 성장, 이걸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돌파구가 더 필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규모의 차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쟁 환경의 극심한 차이예요.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GPU 시장에서 초기에는 비교적 경쟁이 덜한 환경이었어요. 거기서 기술적 우위를 딱 확립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반면에 현재 우주 산업은 이미 스페이스X라는 강력한 시장 지배자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는 발사 비용 혁신이나 재사용 기술에서 정말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경쟁자들, 그리고 수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이런 정말 치열한 경쟁 환경을 고려하면 로켓랩이 어떻게 자신만의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좀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쟁 환경뿐만 아니라 현재 로켓랩의 재무 상태도 좀 고려해야 하죠. 아까 말씀하신 뉴트론 로켓 개발이나 생산시설 확충, 이런 데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아직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엔비디아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그 재무적 안정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또 어떻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회수될 수 있을지 이게 핵심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스페이스X처럼 비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계속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도 있죠. 결국 향후 몇 년간 뉴트론 로켓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또 발사 성공률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오스텍 같은 인수한 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실제 매출과 이익을 얼마나 빠르게 성장시키느냐, 이게 로켓랩의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로켓랩의 단순 기술력이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시키고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벌려나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물론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죠. 가장 강력한 기회 요인은 역시 우주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이잖아요. 우주 경제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측은 로켓랩 같은 선도 기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로켓랩의 연간 매출이 약 5억 4만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할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최근 2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36% 증가하는 등 성장세 자체는 분명하고요. 네,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건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로켓랩이 집중하는 그 소형 위성 발사 시장, 위성 부품 및 서비스 시장, 그리고 국방 우주 시장 같은 분야는요, 전체 우주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분석가들은 이런 시장 성장과 로켓랩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비용 구조를 좀 개선하고 매출을 꾸준히 늘려서 한 2029년쯤 되면 연간 약 11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여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하니까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로켓랩은 재무적으로도 훨씬 탄탄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점들을 좀 종합해 볼 때 로켓랩의 미래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급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근거는 충분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한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와 같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의 주가 상승을 재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대한 우주 시장에서 로켓랩은 이미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았고요. 특히 소형 위성 발사, 위성 부품 및 서비스, 국방 우주라는 성장성 높은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크고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 거대한 시장 기회 속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얼마나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이걸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오늘 로켓랩과 엔비디아를 비교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로켓랩이 엔비디아의 성공 전략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하면서도 우주산업이라는 그 독특한 환경에 맞춰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규모나 경쟁 환경 면에서 엔비디아의 신화를 그대로 따르긴 어렵겠지만 1조 달러 우주 시대를 맞아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두 기업의 주가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로켓랩의 사례는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주 개발처럼 극도로 복잡하고 거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미래 산업에서 과연 어떤 기업 전략의 성공을 가져다 줄까요? 로켓랩이 보여주는 강력한 수직적 통합, 그러니까 설계, 제조, 발사, 운영까지 다 내재화하는 것, 그리고 지오스테 인수처럼 특정 응용 분야에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 이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술 기반 거대 산업들을 지배하는 어떤 표준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 저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